자, 안녕하세요. 추세추종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150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코스닥 투자를 선호하시는 투자자라면 코스닥 150 종목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종목씩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 소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150 종목들 설명을 다른 종목들 놓치지 않고 듣기 위해서는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150에 대한 지수 개요라든지 산업군 분류 또 선정 방법 이런 부분들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2019년 작년 6월 정기 변경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된 종목이 되겠고요. 산업군 분류 면에서는 기술주 안에 생명기술 기업이 되겠습니다. 생명기술 하면 제약 바이오가 되겠죠. 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종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이 바로 ABL 바이오, 종목 코드 번호는 218410번이 되겠고요. 두 줄 요약으로는 이중항체 기술 기반 전문으로 하는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이중항체 기술 기반 이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면역 광문 조절 및 항암 관련 신규 타겟의 발굴 및 검증 기술, 이 혈관 뇌관문 통과 기능을 향상시킨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기술을 중심으로 바이오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술 이전이 된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신생혈관 억제, 항암 항체, 암특이 단독, 항암 항체 이런 파이프라인은 이미 기술 이전이 된 부분이고, 또 있어요. T세포 관여, 이중항체 이런 부분도 기술 이전이 돼 있는 파이프라인이 되겠는데요. 이 뇌질환 치료, 이중항체, 항체 약물 접합제 등을 개발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통한 발전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ABL 바이오 기업이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립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상장 당시 2016년 설립 이후에 약 3년 만에 23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해가지고 국내 제약사, 동아ST, 또 유한양행,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트리거 테라퓨틱스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기도 한 기업으로서 연구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충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이 ABL 바이오 기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 글로벌 제약 시장 전망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이런 부분들은 뭐 제약 바이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익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 증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복지사회 진입 등의 이유로 2014년 최초로 이 제약시장 1조 달러를 돌파해서 2021년 연평균 6% 성장을 하면서 약 21년에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예요. 1조 5천억 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1조 5천억 달러 하면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이 1조 5천억 달러는요, 반도체 시장과 완성차 시장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좀 짐작이 되시겠죠? 자, 여기에서 ABL 바이오의 다양한 파이프라인 중에서 기술 이전, 앞서는 기술 이전된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해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바이오 신약 개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퇴행성 뇌질환 구분은요,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또 헌팅턴병, 다발성 경화증 등을 포함을 합니다. 그 중에서 또 이 국제 알츠하이머병 협회에 따르면은 2015년 3조 5천억 원이던 것이 2024년 13조 5천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단일 질병으로서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퇴행성 뇌질환 요 부분들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이 되겠지만 제 아버님도 치매로 오래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약 개발 이런 부분 중에서도 이 치매 이쪽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13조 5천억 원, 이 부분이요, 13조 5천억 원, 알츠하이머병만이에요. 알츠하이머병만. 거의 뭐 15년 대비 4배에 달하는 성장을 하는 것이죠. 4배에 달하는 성장을 하는 것이고, 단일 질병으로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근원적인 치매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계에 또 이 블루 오션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ABL 바이오가 이제 보유한 이 23개 되는 파이프라인을 제가 전부 다 소개해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약 파이프라인 현황에서 신생혈관 억제 항암 항체, 이 부분은 미국 제약사죠. 트리거 테라피틱스사의 기술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면역 항암 항체, 이 T세포 관여 이중 항체 같은 경우에는 또 동아ST, 또 유한양행에 또 기술 이전이 돼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요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이중 항체, 파킨슨병 치료 이중 항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것이다.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이 부분, 알츠하이머병 치료 이중 항체는요, 바이오 항체 신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 경과, 지난 3분기 기준이 되겠는데요. 기준 후보 항체를 발굴하고 있어요. 후보 항체를 발굴하고 있고, 비임상 동물 모델에서의 효능 검증을 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동사에서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미 FDA 승인 항암 치료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킨슨병 치료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도 역시 구분은 바이오 항체 신약으로 구분이 되고요. 진행 경과는 지난 3분기 기준 비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세포주 개발 후에 독성 시험을 거쳐서 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요, 지금까지 이 5가지 약물이 치매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승인을 획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치료제 메만틴이 2003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2003년 FDA 승인을 마지막으로 획득한 이후에 작년 2019년까지
한 가지 약물도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바이오젠하고 에이자이가 공동으로 시행하던 임상시험 2가지를 중단하면서 이 치매 치료제 개발, 바이오 제약 기업들에겐 특별히 또 더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투자자분들도 작년에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치매 치료제 개발 도전은 계속 되겠죠. 블루오션이고 시장 규모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개발 도전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의 신약 개발 보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제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치매와의 전쟁 이런 부분들을 선포하면서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2018년도로 알고 있는데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치매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지원은 계속될 것이고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진행 과정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하는 게 또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것이 되겠죠. 해서 심리적인 부분들, 제약바이오 관련 이제 투자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 좀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또 기술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하겠죠. 자, 제가 이렇게 표시를 주간 흐름 차트를 좀 띄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약, 기타 서비스, 지금 오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간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좀 1.03% 정도 이제 소폭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술적 부분은요, 신규 상장 종목은 신규 상장 당일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신규 상장을 하기 전에 기관에서 이제 수요 예측도 하고 수요 예측 공모가 정하고 그리고 또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 공모 하잖아요. 그런데 이 ABL 바이오가 신규 상장을 앞두고서 루머가 좀 있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루머가 있었고 또 수요 예측에서 낮은 또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에서 또 청약 미달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규 상장주들에 비해서 상장 당시의 주가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그래서 작년 또 설명드렸던 또 글로벌 제약사들의 임상 중단 그런 소식에 의해서 참 어려운 또 주가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좀 소식들에 의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와서 또 주가 조정을 또 받았습니다. 물론 시장 영향도 있어요. 지금 시장 영향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자, 이 신규 상장 당시의 시초가, 시초가와 종가, 이게 굉장한 기준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장 당시 주봉 차트이지인데 신규 상장 당시의 시가는 13,500원이었어요. 13,500원. 아마 지금 2020년도 2월, 3월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리스크, 하방 압력 요인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희미해지고 소멸이 된다.
라고 치면 저 신규 상장 당시의 시가를 이탈해도 무방한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주간에 걸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아랫꼬리를 신규 상장 당시의 시초가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아랫꼬리는 그러면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이냐? 수급에도 질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수급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가의 바닥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가의 바닥은 아무도 모르지만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이다 라고 보았을 때,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국 증시에 굉장히 비우호적이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굉장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살짝 좀 틀린 수급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금액적으로 봐도 35억, 35억 정도, 평균적인 일평균 매수 금액면에서 적지 않다. 평균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부분이 특징적이 되겠고요. 기관은 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습니다만 오늘 3월 오늘이 며칠이죠? 17일인가요? 16일인가요? 오늘이 3월 17일. 3월 17일 기준 금융투자와 투신에서 같이 동반 매수를 했고, 또 연기금도 매수를 한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아랫꼬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외국인 수급이다. 코스닥 150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서 수급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수급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코스닥 150 종목들이다, 이런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 저 아랫꼬리의 주체는 외국인이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럼 그 가격은 얼마예요?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혔습니다. 13,000원. 상장 당일에 시가가 13,500원이니까는요. 13,000원에서 12,000원 정도를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설정을 하시면 짧은 손절. 왜 지금 종목 매수하셔가지고 시장 급락으로 20% 30% 손실 허다합니다. 그런 손실을 감안해서 13,000원, 12,500원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은 굉장히 타이트하고 양호한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게 주간 흐름이니까 일간 흐름으로 다시 좀 돌려보면은요. 자, 일간 흐름에서는 이제 오늘 양봉 출현이 됐어요. 그리고 급락하는 가격 흐름이 보였고요. 자, 오늘의 시초가가 12,600원입니다. 반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양봉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럼 결론은 제가 주간 흐름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을 13,000원 내지는 12,5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의 시초가가 단기적인 기준이 되겠죠. 리스크 관리하는. 자, 오늘 7.27% 상승했어요.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면서 변동폭 한 10%, 15%는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것이 기본이죠. 뭐 많이 움직이는 애들은 뭐 20%, 30%도 움직이니까는요. 제가 이렇게 좀 설정을 해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가격 구간에서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 제약기업인 AEL 바이오를 설명드렸는데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관심이 있고 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